자,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자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설명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 주식거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이건 알아야 되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액면이 이제 5,000원이라고 쳤을 때, 이제 통용되는 시가가 한 7,000원이더라.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죠. 뭐예요? 그렇죠. 주식반의 초과금을 의미하죠. 두 번째, 회사의 주식 소각 시 자본금보다 적게 처분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자본금의 기준이 5천원이라고 쳤을 때 매입 소각할 때를 3천원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 2천원만큼 차익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감자 차익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회사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취득 금액보다 많이 수령 경우.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했는데 얼마 취득했냐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치고 처분했는 금액 얼마냐니까 14,000원이에요. 그럼 4,000원만큼 내가 이익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주식을 지수 처분한 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게 주식거래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주식거래보다는 이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중에 이 세 가지 특징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에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총 주식수 5,000주 중에 2,000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합니다. 재무 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액면 금액은 5,000원이고 소각 금액은 7,000원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5,000주 중에 2,000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2,000주만큼의 자본금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 항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옳은 거 소각금액 7,000원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무조건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0주 중에 액면 금액 5,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0주 중에 5,000원이니까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미친 영향. 그 다음 얼마에 처분했냐면은 7,000원에 처분한 거죠. 이게 처분 금액이죠. 얼마냐면은 2,000주에 7,000원. 얼마냐면은 여기에 보통 예금 1,4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400만원 뭐예요? 그렇죠. 내가 처분을 했으나 자본의 축소를 줄이면서 생기는 차손이 돼요. 그래서 감자 차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만원이 됩니다. 자, 이때 감자 차손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감자 차손은 그 자본 잉여금이 아니죠. 차손이니까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자,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1,000만원이 내려간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본 잉여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자본 조정에서는 감자 차손이 400만원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400만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3개 다 맞는 조건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에 수익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이다. 자, 수익은 물론 이제 내가 돈 받는 쪽이에요. 돈 받는 쪽이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해당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수익은 실현주의다. 맞죠. 자, 3번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부산품 매출 등 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들어가 있으면은 수익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상품의 수익 인식은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돈 받는 경우예요? 아니죠. 상품의 수익 인식 기준은 돈을 받든 돈을 받지 않든 판매한 날, 즉 인도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주식회사 온양과 건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JB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으로 돼 있다고 돼 있지만 아니죠. 24, 25, 26 해가지고 3년입니다. 3년인데 원래 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문제 잘못 줘가지고 24년도부터 4, 5, 6, 7, 8 28년까지 총 5년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금액은 1억 원, 공사 예정 원가는 5천만 원, 공사는 20%씩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 2천만 원씩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2024년 1월 1일 공사 수익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이다. 이제 맞아요, 틀려요? 자, 1월 1일부터 공사 수익은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공사 수익은 자, 맞냐 이제 틀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이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사는 대금 수령 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천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2번 공사는 대금 수령 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는 대금 수령을 할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실 다 맞냐 틀리냐. 대금 수령이 아니죠. 언제예요?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을 해가지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공사 이익은 2천만 원이다. 사실 이걸 2천만 원 했을 때는 20% 했을 때는 2천만 원이 되는 게 맞지만 공사 예정 원가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씩 한번 해봐요. 얼마냐면은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빼면 공사 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이익은 2천만 원 아닌 1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1억 원의 매출액을 인식해야 한다.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제 공사를 해당하는 이제 진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억 원의 매출액을 인식하지는 않는 게 맞아요.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자료로 분개할 경우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주식회사 JB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하는 증권 3천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을 3천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럼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12월 말자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 금액은 2,900만 원이다. 자, 이 기준점이 이제 잔고금액 기준점을 봤을 때 12월 말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만큼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그렇죠. 적게 받는 형식이죠. 그럼 손실의 이익이에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분한 게 아니죠. 뭐예요?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법인세 비용은 이제 독립적인 계정 과목이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출원가는 판매를 하기 위한 순수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물건의 판매 이제 했던 이제 순수 내가 구입했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판관비의 주요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의미한다. 왜냐 비용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내려가고
부채가 올라가면서 자본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손익계산서 내용이다.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뭐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판관비 이렇게 나오고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해서 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당기순이익 문제는. 당기순이익 문제는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총수익에서 총비용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당기순이익 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을 얼마냐 이런 거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절차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 매출을 다 더해줘요. 자, 요 세 개밖에 없네. 자, 이 매출 다 더해주고 이 나머지는 비용이니까 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수익은 얼마냐면은 1000만원에 20만원, 115만원에서 1035만원 이 되고 비용에 해당하는 총금액은 얼마냐면은 비용은 저 금액대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그럼 총 790만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790만원 나왔고 그러면 이 금액을 빼면 되죠. 1035만원에서 790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245만원이 됩니다. 이게 당기순이익 금액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45만원 나오려면은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도소매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2024년 비용이 다음과 같다면 판관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소속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먼저 찾는 게 1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까? 맞죠.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까? 맞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영업외 비용이죠. 경상용 개발비, 판관비입니까? 맞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거는 판관비죠. 아니죠. 그 다음에 매도관한 증권 평가손실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상여금, 판관비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두 개 또 적어버렸네. 이거는 그냥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이렇게. 자, 이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 받을 때는 이렇게 답 수정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업의 비용이라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경상연구개발비, 상여금 이렇게 됩니다. 총 얼마냐면은 19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면은 190만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결산 정리 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하면은 뭐 이제 자동 결산과 이제 수동 결산이 나눠져 있긴 한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정리 분계, 즉 수동 결산에 해당하는 분계가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상계 처리는 상계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산 시 이걸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미수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돈을 내가 못 받거나 돈을 내가 안 줬을 때에 대한 결산 처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이제 10월 31일자 1년을 초과했을 때 해당하는 이연 분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대체는 이제 소모품하고 이제 내가 쓴 거랑 안 쓴 거 그런 거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12월 말자에 사용하는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결산 정리 분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시산표를 통하여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시산표를 통해서.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다른 경우. 이거 하나뿐이에요. 계정 과목은 다 치거든요. 근데 아니면은 이제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대변에는 계정 과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사실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그 문제는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12월 말 결산 시 선급비용 20만원으로 인식해야 하나 누락하는 경우. 이건 아예 누락이잖아요. 아예 누락은 차변과 대변에 입력을 안 한 거죠. 입력 안 하면 자체가 둘 다 0이니까 사실상 시산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상대금 80만원 회수하고 보통예금 수령 시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기입한 경우. 일단 차변에 있는 계정과목과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 입력을 했어요. 금액도 정확하게 80만원 넣었고요. 그러면은 시산표 상에서는 금액이 맞는 걸로 판단을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번. 관리비 30만원을 이중으로 처리한 경우. 수수료 비용 30만원을 이중으로 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11월분 급여 30만원 처리 시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 26만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30만원 처리 시 예수금을 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 26만원만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급여 30만원, 대변에 그냥 보통예금 26만원. 그러니까 예수금이라는 이 4만원 넣어야 되는 부분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안 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